물체를 보는 과정. 내가 지금 뭘 볼 거냐면은 책을 볼 거야, 책. 얘가 책을 지금 보고 있지. 본다라는 건 눈은 그냥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눈이라고 하고, 눈에 연결되어 있는 뇌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없으면은, 눈만 있고 뇌가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면은 눈은 그 정보를 뇌한테 보내서 이게 뭔지 좀 맞춰줘봐. 책이네 라고 뇌가 판단해 주는 거지. 뇌랑 눈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보려면 본다라는 건 뭘 보는 거냐면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거든.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하잖아.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책을 맞은 빛. 자, 이렇게 표현했어. 책을 맞고 책에서 나오는 빛을 내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생각해봐. 책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자, 이런 걸 물체라고 해. 물체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물체도 있고 얘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도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광원. 빛광자의 근원원자야. 빛을 낼 수 있는 근원, 광원이라 불러주는 거지. 이 교실에도 광원 있습니다. 저 형광등 광원이고 이 빔 프로젝트도 광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도 빛이 나오니까 광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광원이고 지금 말하는 광원들은 이렇게 불을 끄더라도 스스로 빛을 내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죠. 뒤에도 보이고 있고 보이고 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체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들은 광원의 도움이 없이는 보일 수가 없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 물체가 보인다라는 건 빛이 보이는 건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켜서 내 눈에 넣어줬을 때 나는 그 물체가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지. 정리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맞아서 반사된 빛을 눈이 받아들이고 뇌한테 전달해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물체가 보이는 과정이야. 그래서 광원, 물체, 눈 이런 식으로 광원, 물체, 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직접 광원을 봐도 광원이 보이죠. 1번에서 말하는 건 내가 광원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말하는 거야. 이건 그냥 또 중간에 뭐 반사되고 그런 거 없죠. 광원은 그냥 보이는 거고 물체를 보려면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야지만 물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물체를 보는 과정이야.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빛의 성질은 아마 이걸 배웠을 거야. 직진한다. 빛은 무조건 직진만 해. 빛은 직진만 합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야. 손바닥? 뭐 말하는 거지 지금? 뭐 같아? 정답,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왜 직진의 증거입니까? 봐봐. 빛이 나오다가 손바닥에 맞아서 뒤로 못 가는 거지.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장애물이다! 피해가자! 회전해서 돌아서 간다면 그림자 따위는 생기지 않아요. 그죠? 빛이 무조건 직진만 하니까 앞에 물체가 장애물이 있으면 다 부딪혀서 못 가니까 뒤로 못 가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봐! 그러면은 그림자요. 그림자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림자가 결정적인 증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타 여러 가지 빛의 성질들이 있는데 아마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성질은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성질이 될 거예요.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 그래서 우리 뇌도 빛은 항상 직진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을 알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이 이 다음 파트, 우리 물체 빛과 색 말고 그 다음 파트가 렌즈 같은 거 나오잖아. 렌즈, 그죠? 거울과 렌즈.
거울과 렌즈 파트에서 이게 많이 이용될 거야. 우리 뇌는 빛이 항상 직진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로 보면, 볼록 렌즈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오목 렌즈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이해하게 될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거울 또는 렌즈의 성질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광원은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냥 광원이 아닌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야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빛의 합성 얘기를 할 건데, 빛의 합성을 알려면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이것도 일종의 빛의 성질이라 할 수 있는데, 빛은 햇빛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빛도 있다. 복잡한 말로, 어려운 말로 이거를 단색광이라고 그래요. 단색광. 단색광이 뭐냐면 하나의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는 광선. 빨간색 단색광, 노란색 단색광, 초록색 단색광, 파란색 단색광, 보라색 단색광. 이걸 단색광이라 불러줍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햇빛으로부터 나눠진 거잖아. 그럼 햇빛 속에는 이 모든 단색광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야. 실험해볼까? 빛이 전혀 없어. 빛이 하나 있어. 빛이 2개 있어. 빛이 많아질수록 더 뭐 된다? 밝아진다라고 표현하잖아. 빛이 많아질수록 밝아진다. 이런 단색광이 모이고 단색광이 모인다는 건 점점점 빛이 많아지는 거야. 빛이 많아지면 환해져서 이런 햇빛과 같은 엄청 환한 또는 엄청 밝은 그런 빛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햇빛과 같은 물질, 햇빛과 같은 이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백색. 하얀색. 하얀색이 어떻게 나온 거다? 투명하지 사실. 하얀색, 백색광이라 이 투명한 빛을 하얀색 빛이라 불러주는데 모든 색깔의 빛이 섞이면 빛은 섞일수록 밝아지니까 백색광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다시 하나의 단색광으로 나눠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체크해 볼게요. 백색광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색광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는 걸 백색광이라고 하고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백색광을 여러 가지 빛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불러주고 분산된 하나하나의 빛을 뭐라고 한다? 단색광이라고 한다까지 적어놓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빛을 단색광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빛은 섞일수록 점점 밝아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고 그래서 엄청 밝은 빛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섞여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웁니다. 빛의 삼원색. 아까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모여야지만 백색광이 되는 건 아니야. 백색광을 만들기 위한 최소의 색깔, 딱 3가지 색깔의 빛만 있으면 백색광을 만들 수 있어요. 빨간색, 레드, 초록색, 그린, 파란색, 블루. 쉽게는 RGB라고 불러죠. RGB,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란색만 있으면 흰색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의 3원색이라고 해요. 이 3가지 빛만 있으면 적절하게 섞어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 수 있어. 다시 이 3가지 색깔의 빛만 있으면 이 적절하게 섞어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모든 색깔의 빛이 나오죠. 그지? 뒤에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색깔의 빛을 구현하기 위해서 뒤에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거든? 빛을 쏘는데 어떤 색깔의 빛을 쏘는 거다? 단순히 세 가지 색깔의 빛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딱 세 가지 색깔의 빛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 모든 색깔을 구현해서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내서 되게 총천연색의 어떤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의 빛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색깔만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도 알아야 돼.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 옐로우가 됩니다. 노란색이 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만 섞으면 자홍색. 자홍색을 마젠타라고 불러요. 마젠타. M이라고 써놓을까요?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을 시안이라고 부르는 시안, C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기호들을 왜 써주냐면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들어있는데 이 노란색과 자홍색과 청록색 색깔을 뭐라고 또 하냐면 나중에 배워요. 이거는 색의 삼원색이랍니다. 혹시 미술 좀 배워봤나요? 배웠죠. 미술에서 색의 삼원색 배우잖아. 이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색의 삼원색이야. 그게 뭐냐면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이다. 이건 어디 이용되냐면 우리 경험적으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컬러 프린터 옛날 컬러 프린터 요즘은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옛날 컬러 프린터는 컬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 잉크통이 따로 있었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라는 거야?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이었던 거야. 그 색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색깔만, 잉크만 있으면 모든 색깔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 흰색 빼고. 흰색은 그냥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으면 흰색이야. 그래서 이거를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 빛의 삼원색, 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요 안에 빛의 삼원색 안에 색의 삼원색이 숨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을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을 결정하는 건 잉크잖아. 잉크 또는 물감이잖아.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미술을 했을 때 어땠어? 물감은 섞을수록 좀 어두워집니다. 맞아요. 이건 잉크는 색소기 때문에 색소가 많아지면 점점 쌓여서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빛은 반대야. 섞으면 점점 밝아집니다. 빛의 특성과 색의 특성이 완전 정반대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네. 빛하고 색은 좀 반대네. 근데 이 안에 같이 들어있네. 되게 신기하네. 라고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합성한 색깔,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을 이 표로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되네요. 조금 응용인데, 빨간색하고,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하고 청록색을 섞어. 청록색은 얘잖아. 빨간색하고 청록색은 초록하고 파랑이 섞인 거니까 결국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다 섞은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과 청록색을 섞으면 그래서 무슨 색이 된다? 빛을 따지면 흰색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빨간색과 청록색을 섞으면 백색광, 흰색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나중에 의상 이런 거 배울 때 하는데 미술 배울 때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흰색을 만드는 두 색깔의 관계를 보색 관계라고 합니다. 보색. 빨간색과 청록색은 서로 보색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보색. 섞어서 흰색이 되는 색의 관계를 보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의 보색은 뭐겠어? 초록색하고 뭘 섞으면 흰색이 돼? 자홍색이지. 초록색의 보색은 자홍색입니다 하는 거고 파란색의 보색이 뭡니까? 그러면
노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흰색이 되는 관계를 보색 관계라고 부르죠. 이 보색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 옷을 코디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옷을 코디해 주거나 어떤 물감을 적절하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거나 할 때 이 보색 관계를 또 많이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 예술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색 관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쌤이 아까 핸드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상장치, 모든 영상장치 뒤에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쏘는 컬러 그 단색광을 쏘는 장치들만 들어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을 필요도 없어. 딱 3가지 색깔만 쏘면 돼요.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전광판 등등 다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묘화, 무대 조명 이걸 잠깐 보면은 책에 전묘화 그림이 나와 있죠. 전묘. 이 파리 에펠탑을 그려놓은 게 전묘화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전묘화라서 점점점을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찍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점과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점에서 나오는 빛과 요 점에서 나오는 빛이 섞여서 빛과 빛이 섞여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묘화도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영상장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되게 다양한 색깔,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요 세트, 빨초파라는 요 세트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는 빨간색이 좀 강하게, 이쪽은 좀 빨간색이 강하게 표현된 거고 이쪽은 좀 빨간색이 좀 덜 강하게 표현된 것 뿐이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빨초파라는 3가지 색깔만 있으면, 3가지 빛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영상장치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빨초파라고 적혀 있는 요 3가지, 빨초파 요 한 세트, 빨초파 요 한 세트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화소라고 불러주는 거야. 빨초파 하나를 1화소, 하나의 화소가 있는 거야.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점을 화소라고 불러준다. 핸드폰이 요즘에 뭐 몇 천만 화소,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1억 화소 마크가 1억 화소? 이런 점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빨초파 점이 무려 1억 개가 찍혀 있다. 1억 개의 화소에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으니까 되게 정밀하게 어떤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겠죠. 화소라고 불러줍니다. 화소가 뭐야? 했을 때 빨초파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나오는 한 점의 빛. 한 점에서 3가지 색깔이 구현되는 거야. 이걸 화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봐봐. 우리 잎의 색깔은 원래 초록색이죠. 이거를 백색광 아래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냥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물체의 특징인데 얘는 왜 초록색으로 보이냐? 이게 눈이 있을 때 백색광에서는 빨간색 해볼까? 빨초파, 레드, 그린, 블루. 그렇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백색광에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전부 다 오고 있는 거야.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백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초록색 잎은 잘 들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록색만 반사시키는 성질이 있는 거야. 초록색만 반사시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지가 다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지가 광합성 같은 데 이용을 막 해요. 그 빛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 이용하지 않는 빛은 튕겨내는 거야. 튕겨내는 걸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잎은 초록색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야. 이 물체의 특징이야. 잎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얘는 초록색만 반사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이야. 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 바나나는 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초파가 이렇게 왔을 때 노란색은 뭐와 뭐의 합성이 기억나?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 빨강과 초록의 합성색이죠. 저희는 빨간색 반사, 초록색 반사 두 개를 동시에 반사시키니까 노란색으로 관찰되는 거야. 나머지 파란색은 뭐 한다는 거야? 흡수해버리는 물체라는 거지. 그게 이 물체의 특징인 거야. 이렇게 물체마다 어떤 빛을 튕겨내는지, 어떤 빛을 반사시키는지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물체의 특징인 거야. 자, 이런 물체들을 이제 이상한 빛 아래에서 관찰을 해볼 거야. 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 잎과 바나나를 이제 무슨 빛에서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관찰할 거야. 우리 왜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왜 빨간색 등 켜져 있잖아. 거기다가 잎을 갖다 탁 놔보는 거지. 봐봐. 잎은 뭐를 튕겨내는 성질이 있다? 초록색만 튕겨내지. 근데 빨간색 조명이라는 건 빨간색만 오는 거야. 잎은 빨간색을 어떻게 하지? 흡수해버리지. 튕겨나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물체가 전혀 빛이 나오지 않아. 빛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지? 깜깜하다, 어둡다, 검정색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초록색 잎을, 다시 초록색 잎을 빨간 조명 아래 놓고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인다?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빛 아래에 이 노란색 바나나를 두는 거야. 노란색 바나나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반사시키지. 근데 지금 나한테 오는 빛이 뭐밖에 없어?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빨간색만 반사시키겠죠. 그래서 바나나가 무슨 색깔로 보인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어떤 조명 아래에서 보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조명을 빨간 조명하고 초록색 조명을 동시에 쏴. 이 드레스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다음에는 빨간색 조명만 쏴. 그럼 드레스 색깔이 무슨 색깔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주인공의 드레스 색깔이 막 바뀌는 것처럼 연출하는 그렇게 무대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대 조명에도 이런 빛의 합성을 이용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빛은 되게 신기한 게 좀 많아요. 그죠? 우리 빠르게 71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빛의 합성과 다 한 거야. 물체 색깔이 보이는 이유까지 다 정리를 한 겁니다.